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작년 오늘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운 제 딸이 태어났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38살 재혼 3년차 엄마예요. 딸아이 생일날 무슨 청승인지 갑자기 첫 번째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길래 여기다가 사연을 남겨봅니다. 제 나이를 보시면 좀 많죠? 네, 그래요. 전 우산이에요. 하지만 제 사정을 다 듣고 나시면 절대로 노산이라고 생각 안 하실걸요. 저와 전 남편은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아이러브 스쿨이라고 그 외 동창들 찾아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거든요. 전 남편을 바로 거기에서 만났죠. 다들 성인이 돼서 만나니 참 신기하더라고요. 특히 전 남편은 초등학교 때도 인기가 엄청나게 많던 아이였어요. 키도 크고 인물도 훤칠하고 거기다 싸움도 잘하는데 공부까지 잘해서 유난히 튀는 아이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저는 전 남편이 제게 먼저 호감을 표시하던 날 정말 행복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30 초반이었는데 좀 규모 있는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돈이 있어서 30대 초반에 벌써 커피숍을 운영했냐고요? 이것도 사연이 길어요. 제게는 아빠, 엄마 그리고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아빠는 사업을 하시던 분이었고 엄마는 그냥 주부셨죠. 남동생은 그때 당시 대학생이었고요. 그런데 제가 26살 되던 해 저희는 경기도 쪽에 펜션을 예약해놓고 오랜만에 캠핑을 가기로 했었죠. 저는 회사에 밀린 일이 있어서 조금 늦게 혼자 출발한다고 해서 저 빼고 나머지 가족들은 먼저 출발을 했는데 교통사고가 난 겁니다. 맞은편의 포터가 중앙선을 넘어 아빠 차를 정면으로 받아버렸고 차는 박살이 나버렸는데 그 자리에서 아빠, 엄마, 남동생 모두 하늘나라로 가버린 거죠. 이 이야기는 진짜 처음 해봅니다. 전 남편한테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는 안 했거든요. 아무튼 아빠 재산을 제가 고스란히 물려받게 되었는데 처음 몇 달은 페인처럼 지냈습니다. 회사야 말할 것도 없이 바로 그만뒀죠. 아니 잘렸어요. 말도 안 하고 아예 안 나가버렸거든요. 아무 정신이 없었어요. 하루 일과라고는 울다 지쳐 잠들고 또 깨면 울고 그러다 더 이상 힘이 없으면 다시 쓰러져 잠들고의 반복이었죠. 한 명도 아니고 세 명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그 절망감과 슬픔은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아무튼 나중에는 먹고는 살아야겠다 싶어 이것저것 알아보다 시작한 게 지금 그 커피숍이었네요. 그렇게 가족 일은 슬픔이 정리되는 만큼 커피숍은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그러다 만난 게 바로 동창이었던 전 남편이었던 거죠. 전 남친은 그때 당시에 화물차 운전을 했었어요. 벌이는 그리 세지는 않았지만 저는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착하고 성실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때까지만 해도 전 남친은 참 성실하게 일을 했고요. 물론 단점들도 많았죠. 사람들을 워낙 좋아하고 술을 좋아해서 늘 술자리가 끊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제 마음을 가장 강하게 잡아당긴 건 시어머니와 전 남편의 사이였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한두 번 만나 뵌 게 전부였는데 전 남편과 시어머니가 정말 다정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가족 일은 슬픔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다고 착각했나 봐요. 시어머니와 다정하게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너무도 부럽고 나도 저 사이에 끼고 싶다 뭐 이런 부러움이 엄청 강하게 들었거든요. 지나고 보니 사무치는 외로움에 제 스스로 말도 안 되는 허상을 꿈꿨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부부가 되었는데 저랑 전 남편 둘 다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고 물어본다면 둘 다 동시에 아기라고 답할 만큼 애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하자마자 임신하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했죠. 정말 안 해본 거 없어요. 처음 6개월은 곧 생기겠지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는데 병원 여기저기 가서 검사를 받아봐도 둘 다 이상은 없다는 진단만 할 뿐 뾰족한 원인을 찾지는 못했어요. 그래요. 난임이었습니다. 임신에 좋다는 보약이나 식품들도 먹어보고 무속에도 기대보고 진짜 별거 다 해봤네요. 나중엔 시험관 아기도 몇 차례나 시도를 해보았지만 모두 다 허탕이었고 그때부터였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변하기 시작한 게 말이죠. 시어머니는 처음 결혼할 때만 해도 저만 보면 우리 집에 복덩이가 들어왔다며 엄청 이뻐해 주셨어요. 당연하죠. 벌이가 시원찮았던 전 남편이 모아놓은 결혼 자금이 4천만 원 정도였고 시댁에서 딱 1,000만 원 지원해 주셨는데
5천만 원으로 집을 어떻게 구하나요? 그래서 제가 2억 보태서 신혼집으로 아파트 해가지고 갔거든요. 거기다 매달 30만 원씩 용돈도 드리고 옷이나 화장품 선물도 종종 해드리니 지금 생각해봐도 시어머니가 저를 이뻐할 만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저는 제가 정상인 줄 알았습니다. 가족을 잃고 어느 정도 시간도 지났고 커피숍 운영하며 바쁘게 살다 보니 제 마음의 병이 괜찮아진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딱 봐도 말이 안 되는 결혼 조건과 결혼 생활에도 저는 조금도 이상하다는 낌새를 못 챘고 오히려 이제 또 다른 가족이 생겼다는 기쁨과 뭔가 모를 소속감 같은 게 좋기만 했었어요. 하지만 1년, 2년 원하던 아이는 생길 기미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때부터 남편과 시어머니는 한통속으로 제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저를 가스라이팅 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자기 아들은 병원에서 괜찮다고 했다. 그런 문제는 너한테 있는 거 아니냐. 씨를 받을 밭이 고장이 나서 임신이 안 되는 거라 등등.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저를 드러내놓고 구박하셨던 시어머니였는데 그때는 왜 말을 못했을까요? 나도 병원에서는 문제없다고 그랬다고 말이에요. 병신같이 그 모진 구박들을 그대로 당하고만 있었던 저는 생각보다 더 심각한 상태였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이라면 그 정도 상황에서 이혼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법한데도 저는 이혼은 아예 생각도 못했거든요. 아마도 겨우 얻은 가족을 잃을까봐 그랬나 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정신을 차리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죠. 바로 전 남편이 바람을 핀 게 딱 걸려버린 거예요. 웃기게도 그 바람핀 대상 역시 저와 전 남편의 동창이었더군요. 저랑 그렇게 친하지는 않아서 이름만 알고 있는 정도였는데 새벽에 남편이 술에 골아떨어져 자고 있을 때 문자가 연달아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심코 확인을 해봤는데 정말 심장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자기야 보고 싶다. 언제 또 만나 등등 전형적인 연인 사이에나 쓸 법한 문자들을 보면서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로 밤을 지새웠어요. 그리고 전 남편을 추궁하니 순순히 인정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따졌더니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고는 나가버리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서 시어머니에게 다 이야기를 했죠. 어머니 아들이 바람을 피고도 미안한 기색도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네가 여자 구실을 못하니까 그랬나 보지. 너도 잘한 거 없다. 혹시 아냐? 애라도 하나 데리고 올지 말이야. 그럼 감사합니다 하고 키우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듣는 순간 그제서야 그동안 잃어버렸던 이성이라는 게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했습니다. 정말 저를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 제가 봤던 그 문자를 지우지도 않고 그대로 놔뒀더라고요. 덕분에 쉽게 이혼하긴 했지만 기분은 진짜 비참하더군요. 바람핀 걸 걸렸는데도 전혀 미안해하지도 않고 눈치도 안 보는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을 남편이라고 같이 살았던 제가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혼하고 조금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짜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싶을 정도로 매일 행복한 나날들이었어요. 그렇게 2년 넘게 일만 하면서 살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의 남편과 시부모님은 정확하게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와 정반대인 사람들이에요. 무뚝뚝하지만 술도 안 마시고 뒤에서 묵묵히 챙겨주는 남편과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인자하신 시어머니, 그리고 부담스러울 정도로 며느리 사랑을 표현하시는 오두방정 스타일의 시아버지까지 거기다 제게 찾아온 복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아빠 엄마 동생이 저리에 보내준 건지 작년 오늘 딸아이가 태어났거든요.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당장이라도 전 남편과 그놈 어미를 찾아가 초음파 사진 보여주면서 똑똑히 보라고. 이제 누구한테 문제가 있었는지 두 눈 크게 뜨고 보라고 하고 싶을 정도였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건 제가 임신하고 몇 주 후에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동창 중에 한 명을 통해 들은 내용에 따르면 남편은 그때 바람피던 친구와 결국 결혼까지 하긴 했대요. 하지만 그런 인간들이 잘 살 턱이 있나요? 신혼 초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싸워대다가 사내만의 난리도 아니었는데 결국 그 여자가 바람을 피웠답니다. 그런데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아이까지 가졌다네요. 당연히 집안이 말 그대로 풍지박산이 났다는데 결국 두 번째 이혼을 한 전 남편 놈은 지금 일도 하는 둥 마는 둥 술만 마시면서 거의 폐인이 되었고 전 시어머니는 뭐 식당 일을 알아보고 있다는 말도 있고
이미 일을 하고 있다는 말도 있는데 그게 지금 뭐가 중요하겠어요. 확실한 건 세상 진리 중에 인과응보라는 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저와 그 인간들이 증명했다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작한 글인데 쓰고 보니 제법 긴 내용이었던 것 같네요. 그 어떤 핑계 같은 건 안 되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도 사실이고 거기서 벗어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나마 늦게라도 제대로 된 결정을 한 것만큼은 칭찬받고 싶네요. 이제 천사 같은 딸아이와 진정한 제 가족이 된 남편, 그리고 시부모님과 잘 살 겁니다. 누구 보란 듯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 제 글을 읽으신 모든 분들 역시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빕니다. 요즘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졌더라고요. 건강보다 소중한 건 없다고 하잖아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한 지 반년 된 30대 여자입니다. 결혼 생활은 대충 1년 정도 한 것 같고요. 사실 1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까지 길게 느껴질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결혼 생활 내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터라 마치 10년은 살았던 것 같네요.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한 게 32이었으니 요즘 시대에 늦은 것도 빠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원래 제가 결혼에 목매고 살았던 것도 아니고 그냥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하는 거지 하는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 일에 열중하면서 지냈었어요. 거기다 결혼이라는 게 결코 만만히 볼 게 아니잖아요. 어찌되었든 평생남으로 살아온 사람과 가족이 되는 건데 쉬울 리가 있겠습니까? 배우자만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꼭 행복하리라는 보장도 없는 데다 양쪽 가족들에게도 맞춰가는 과정에서 감당해야 하는 스트레스가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한두 살씩 나이를 먹게 되고 주위의 친구들이나 제 또래 친척들이 결혼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엄마도 그렇고 저도 안달이 나긴 하더라고요. 그러다 엄마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선자리 비슷한 게 들어왔다며 워낙에 간곡하게 부탁을 하시길래 나갔는데 거기서 만난 게 바로 헤어진 전 남편이었네요. 사실 그렇게 만난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될 거란 상상은 하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이혼할 걸 알았다면 애초에 그 자리에는 안 나갈 걸 하는 후회뿐이네요. 엄마는 본인이 서둘러서 일이 이렇게 된 거라고 지금도 속상해하세요. 그렇지만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연연해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요. 아무튼 소개 자리에 나온 남편은 저보다 2살 어린 연하였고 대화를 하면서 남편 또한 저처럼 등 떠밀려 나오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아이러니하게도 별로 원하지 않았다는 공통점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친밀감이 느껴지더군요. 그렇게 남편은 편하게 자기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는데 홀어머니의 외동이라 집안에서 결혼에 대한 압박이 엄청 심한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자기는 결혼이라는 게 결코 만만하게 볼 건 아니라고 나이랑 상관없이 정말 신중하게 결혼 상대를 정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제 머릿속에 다녀간 것처럼 평소 제가 생각하던 걸 똑같이 말하는 남편에게 호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초 밥만 먹고 오려던 저의 계획과는 달리 거의는 식사 끝나고 근처 카페로 가서 못다한 대화를 이어나갔지요. 거기서도 아주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말을 하면 할수록 너무 잘 통한다는 느낌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고 마침 회사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다 보니 자주 만나기 시작했네요. 그리고 사귄 지 반년이 조금 넘으면서 저희보다 양가에서 먼저 결혼 이야기가 흘러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둘 다 나이가 있다 보니 부모님들께서 마음이 급하셨던 거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기 시작했는데 눈치 보듯이 의무적으로 양가에 효도를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든지 결혼을 하게 되면 양쪽 집안 사정에 휘둘리지 말고 둘이서만 알콩달콩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등 아무리 봐도 저랑 결혼관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이런 남자라면 비록 만난 시간은 길지 않지만서도 충분히 결혼을 해도 되겠다는 자신 같은 게 들었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네요. 물론 결혼 준비 과정에서 몇몇 트러블이 있긴 했습니다. 저는 결혼식 자체에 돈을 펑펑 쓰는 건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저의 결혼을 마음에서 우러나와 축하를 해주는 사람들만 불러서 소규모로 식을 진행하고 싶었는데 어머님 입장에서는 크면 클수록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태까지 축의금으로 나간 돈이 얼마인 줄 아시냐면서요.
결혼도 하기 전에 시어머니와 각을 세우기가 싫어서 원하는 대로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식에는 저희 쪽보다 훨씬 적은 사람들이 와서 오히려 식사비로 헛돈까지 써야 했네요. 그리고 신혼집을 마련할 때도 역시나 크고 작은 소동이 있었어요. 꼭 결혼 자금으로 쓰려고 모았던 돈은 아니지만 아무튼 남편보다 제 예산이 더 많았지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예요. 제가 남편보다 나이도 2살이나 더 많고 거기다 회사 생활도 일찍 시작했잖아요. 그러니 저나 저희 부모님 모두 그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어차피 결혼해서 잘 사는 게 문제지 누가 돈을 얼마나 더 가지고 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싶었던 거죠. 저희가 모은 돈에 대출까지 받아서 신혼집을 마련하기로 결정을 했고 저희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최대한 교통편이 편리한 경기도권에 있는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비교적 신축인데다가 저희가 당시에 맥시멈 예산이 대출 포함 2억이었거든요. 주변 인프라부터 대중교통까지 저희 눈에는 딱인 집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물론 막상 대출을 꽤 많이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시어머니께서 조금만 더 지원해 주시면 안 되나 하는 아쉬움도 분명히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괜히 무리해서 신세를 지면 나중에 정말 급할 때 손 벌릴 수도 없는 거고 거기다 괜히 받은 만큼 뭔가를 해줘야 하지 않겠냐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좀 더 열심히 돈을 벌어볼 테니 우리끼리 감내하잡니다. 언뜻 들어도 틀린 부분이 전혀 없는 말이잖아요. 거기다 시어머니 형편이 그렇게까지 넉넉한 게 아니라서 더욱더 설득력이 있었지요. 문제는 저희가 들어갈 아파트를 가지고 어머님께서 싫은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알아본 신혼집 전세가 2억이라는 사실에 아주 많이 언짢으신 듯 보였습니다. 어머님이 살고 있는 동네에는 뭐 전세 7, 8천짜리 연립주택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신혼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막 시작하는 신혼부부가 무슨 2억짜리 아파트에 들어가냐며 나무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단을 생략한 이유가 이런 사치를 부리려고 그런 거냐는 소리까지 하시는데 아니 돈 한 푼 보태주시지 않았으면서 저런 억측을 하시는 게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았고 저희도 나름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구한 거라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저희가 대출받은 금액은 딱 6천만 원 조금 넘었었는데 남편이랑 둘이 맞벌이하면서 그 정도 대출금은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다. 그러니 너무 걱정 마시라 이야기를 하고 일단락되긴 했지만 기분이 나쁜 건 사실이었죠. 그나마 중간에서 남편이 현명하게 잘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시어머니 말에 휘둘리는 느낌이 없지 않아 약간 걱정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도 중심을 잡을 때는 잡는 것 같아 오히려 든든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신혼 초반까지만 해도 저의 판단은 틀리지 않아 보였어요. 결혼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부터 어머님에게 아침마다 전화가 오더라고요. 남편 아침밥은 챙겨줬냐? 아침에는 유난히 입맛이 없다고 할 테니까 그럴 땐 누룽지 같은 걸 끓여주면 그래도 잘 먹는다 등등 굳이 출근 준비 때문에 바쁜 아침에 전화를 하시는 거였지요. 저희 아파트가 대중교통이 편리하긴 하지만 거리가 멀어진 것도 있고 해서 출근 시간이 길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침을 회사에 가면서 챙겨 먹거나 아니면 회사에 도착해서 먹습니다. 그러니 어머님이 아침마다 전화하는 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물론 저희의 이런 사정을 말씀드리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러면 더욱더 역효과가 나더라고요. 왜 아침을 안 먹느냐부터 당장 생활 습관을 바꿔야 오래 산다까지 불필요한 잔소리를 덤으로 들어야만 했으니까요. 결국 남편에게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했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어머님께 전화해서 따끔하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항상 중심을 잡으려는 모습에 앞으로 살면서 남편과 둘만 잘 맞춰가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을 했었지요. 양가 부모님 인생은 그분들 인생이고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냐면서 생활비도 양가에 똑같이 보내드리자 하던 남편의 말은 신혼생활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돌변하고 말았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심각한 얼굴을 하고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무슨 사고라도 쳤나 싶어 잔뜩 긴장한 채 무슨 일이냐 물어봤고 남편은 시어머니께 보내드리는 생활비를 올려드리면 어떻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뜻이냐고 재차 물었더니 어머님께서 요즘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일을 그만두고 싶어 한다네요. 저도 이때는 큰 마음으로 군소리 없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결혼 전에 양가 부모님에게 똑같이 해드리자 약속했던 건 있었지만 그래도 어머님께서 혼자 지내시는 게 은근히 걱정되고 신경이 쓰이긴 했거든요. 그나마 이제 막 환갑이 넘으시기도 했고 건강 상태도 아주 좋으신 편이라 남편 말에 토달지 않고 생활비 30만 원 더 드리기로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충분히 양보를 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남편이나 어머님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문제라 생색 한번 내지 않고 넘어갔어요. 그리곤 어느새 평범하기 그지없던 결혼 생활을 1년쯤 했을까 길에서 마주친 집주인이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요즘 전셋값이 너무 올랐다고. 그래서 내년에 전세 계약이 끝나고는 보증금을 최소 2천만 원은 올려야겠다고요. 아직 1년이나 남았는데 미리 말해주는 이유는 저희도 미리 알고 있어야 준비를 하지 않겠냐는 뜻이라는데 솔직히 집 없는 서름을 벌써부터 느낄 줄은 몰랐네요. 아무튼 그날 저녁 남편에게도 낮에 있었던 집주인과의 대화 내용을 들려줬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굳은 표정으로 있더군요. 일단 1년이나 남았으니까 그때 상황 봐서 결정하자고 그랬는데 며칠 후 저녁 시간에 미리 이야기도 없이 어머님께서 집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더니 대뜸 전세보증금 이야기를 꺼내시길래 혹시라도 조금이나마 보태주시려나 하는 헛된 희망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다르게 남편과 어머님은 1년 후에 전세 계약이 끝나면 같이 살자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남편은 이제 어머님이 노쇠하시고 힘에 부치니까 내년부터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시어머니를 보살펴 드리는 게 좋겠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가 어이가 없어서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나서서 하는 말은 더 가관이더라고요. 저희가 2억짜리 아파트 생활을 2년이나 하면 충분히 사치를 부린 거라고. 그러니까 내년에 전세금을 빼서 아예 본인 집으로 들어와서 살라더군요. 그러면 전세 보증금 올려줄 필요도 없는 거고 기존의 2억은 그냥 남는 돈이 아니냐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여전히 사태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자기들끼리만 할 수가 있는 거죠? 남편은 그 와중에 저를 생각해서 한답시고 이제 나이가 있는데 언제까지 신혼만 즐길 거냐고 하더니 이미 노산인데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가져야 하지 않겠냐고 하대요. 시댁으로 합가를 하게 되면 2억이라는 전세금이 그냥 남는 거니까 그러면 제가 5년 정도 일해서 버는 금액이지 않냐고. 그러면 당장 일을 안 해도 되고 육아도 어머님이랑 같이 하면 모든 게 완벽하다네요.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남편과 세웠던 계획과는 무관한 이야기들 뿐이라 어디부터 반박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우선 아이 문제는 자연적으로 생기면 가지자고 했던 건데 이런 식으로 강요할 문제는 아니지 않냐고 말을 했어요. 거기다 합가 같은 문제는 나하고 먼저 상의를 하는 게 순서지 않냐고 이런 식으로 통보하면 내가 무작정 알겠다 할 줄 알았냐 따졌어요. 그랬더니 남편과 시어머니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설명한 걸 어디로 들었냐고 하면서 금전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이보다 더 좋은 계획이 있냐고 되묻는 겁니다. 어차피 집안일이나 육아를 어머님과 둘이서 같이 하면 힘도 덜 들 거고 어머님은 며느리한테 봉양받을 수 있어서 또 좋고 거기다 아이가 태어나면 할머니 사랑까지 받을 수 있으니 이거야말로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삼조 일석사조가 아니냐네요. 순간 머릿속에서 툭하고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남편을 똑바로 노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내년에 전세금도 빼고 아이도 만들겠다. 대신 나는 회사를 그만둘 생각도 없고 거기다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갈 생각은 더더욱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정색을 하면서 그럼 애는 누가 보고 그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말을 하는데 끝까지 쳐들으라고 소리 한번 질러주고는 다시 말을 이어갔죠. 일단 전세를 빼면 우리가 신혼집 구할 때 들인 비용만큼 정확하게 나눌 거라고 그리고 시어머니 집이 아닌 우리 친정부모님 집으로 들어갈 거라고 했습니다. 친정이 우리 두 사람 회사에서도 훨씬 가깝고 거기다 집도 훨씬 더 큰 건 당신도 알 거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친정엄마에게 부탁할 거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도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게 훨씬 이득 아니냐.
물론 친정엄마에게는 아이 봐주는 비용으로 한 달에 최소 200만 원씩 드리겠다 하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지금 우리 아들을 대릴 사위 만들 작정이냐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어머님 말씀대로 경제적으로 보나 도의적으로 보나 제 기준에는 제 방법이 훨씬 나은 것 같은데 그렇게 싫으시면 그냥 이혼할게요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죠. 1초라도 같은 공간에 있기가 싫어서 핸드폰만 들고 나왔더니 그새 남편이 따라 나왔더라고요. 남편은 어떻게 자기 어머니한테 그럴 수가 있냐면서 거기다 이혼이라는 게 애들 장난이냐 화를 내는 거예요. 입장 바꿔서 장모님이 자기 엄마 같은 상황이라면 자기는 그렇게 했을 거라는 헛소리까지 함께 말이죠. 지금 화를 내야 할 사람이 누군지 아냐고 만약에 우리 엄마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나는 너랑 제일 먼저 상의하고 양해를 구했을 거다. 그래도 네가 끝까지 싫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찾았을 거라 말을 해줬어요. 부모님 인생은 부모님 인생이고 우리 둘만 알콩달콩 잘 살자고 말한 건 벌써 잊어버렸냐고 생활비까지 어머님만 올려드린 것도 아무 말 안 하고 이해해줬더니 합가는 무슨 합가 같은 소리 하냐 악을 쓰며 제가 더 화를 내버렸죠. 그렇게 저는 친정 부모님 집으로 향했고 제 이야기를 전부 다 들으신 아빠는 당장 이혼하라며 노발대발 난리도 아니었네요. 남편은 그 후로 일주일이 넘게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물론 사과를 한다 해도 저나 저희 부모님 마음이 풀릴 리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너무 괘씸하더군요. 진짜 번지르르하게 말뿐이었던 남편을 왜 진작에 몰라봤던 건지 그딴 놈을 선택한 저 스스로가 원망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합의하에 이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할 때 들었던 비용부터 전세금까지 처음에 들어간 돈 그대로 재산 분할은 했어요. 물론 유책 사유를 물어 소송을 걸 수도 있었지만 위자료라고 해봐야 금액도 얼마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싫어도 계속 마주쳐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짜증나서 그냥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뭐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났다면 아마도 제가 사연을 쓰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네요. 이혼하고 2달인가 지났을 때 남편을 소개해준 지인으로부터 아주 통쾌한 남편 소식을 들었거든요. 남편은 이혼하고 저와 같이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달 만에 시어머니와 대판 싸우고 집을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장가 보내놓고 며느리한테 수발받으며 살 줄 알았는데 다 늙어서 오히려 본인이 아들 수발이나 들게 생겼으니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기를 반복했답니다. 네 탓이니 내 탓이니 하면서 말이죠. 거기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자기 집에서 지내려면 월급의 반을 내놓으라고 했다는데 솔직히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그 나물에 그 밥이 딱 어울리는 표현 아닌가요? 아무튼 돈 내놓으라는 소리에 남편은 집을 나와버렸다는데 회사도 옮기고 해서 그 뒤로는 아무도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지키라고 한 약속은 지키려고 노력은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기본조차 안 되어 있는 남편과 헤어진 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고 앞으로 제 인생에 결혼이라는 글자는 아마도 없지 싶네요. 아무튼 남은 인생은 저희 부모님 옆에서 행복하게 살아보려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며 환절기인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